던스탄 아기 언어를 배우면 울음소리를 듣고 아기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대. 던스탄 아기 언어를 한번 배워보자.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 울음소리인 것 같은데 아기 울음소리를 구별하는 게 말이 안 돼. 아기 울음소리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 던스탄 아기 언어.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논문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난 영상에서 수유텀에 맞춰서 수유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지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일시정지 하시고 지난 영상을 먼저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제 아기가 배고플 때 수유해야 하는 이유도 알았고 그에 맞춰 수유하려고 하는데 아기가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기가 배고픈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커스 엘리자베스에 따르면 부모가 아기의 요구를 잘 알아듣고 충족해주는 경우와 그렇지 못하는 경우 각각의 선순환과 악순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선순환부터 볼게요. 엄마가 우는 아기의 요구를 잘 들어줬을 경우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편안해하며 아기 엄마는 쉴 수 있고 충분히 쉰 엄마는 아기의 요구를 더 잘 들어주는 선순환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엄마가 우는 아기의 요구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 아기의 울음은 더 커지고 엄마는 쉬지 못해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면 엄마는 산후 우울증을 겪고 그에 따라 극도로 예민해진 엄마에 의해 흔들린 아기 증후군의 위험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기의 울음소리만으로 아기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이처럼 아기가 우는 이유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프리실라 던스탄은 울음소리만 듣고 아기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 수 있는 던스탄 아기 언어를 개발해서 공유했는데요. SNS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던스탄 아기 언어는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처음 대중에 소개되었는데요. 영상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이 던스탄 아기 언어는 아기의 반응에 따라 소리가 다르다는 점을 착안하여 개발한 것인데요. 밀라노 대학교 스타브로스 부교수는 던스탄 아기 언어에서 분류된 5가지 신호, 즉 배고픔, 불편함, 트림 필요함, 아픔, 졸림 이렇게 5가지 신호를 음성 분석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 표에서 제가 표시해둔 부분은 머신러닝 기법으로 아기의 울음소리를 분류하여 맞출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낮게는 92%에서 높게는 98%까지 나타나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기는 울음소리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지요. 그런데 이 확률은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했을 때 맞출 수 있는 확률이라 우리의 귀로 이해하고 분류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스타브로스가 주파수와 시간을 축으로 하여 5가지 신호를 각각 표시해 둔 건데요. 뭔가 다른 점이 보이시나요? 그런데 인간의 귀로 주파수를 구별하는 건 어려울 텐데 우리가 정말 이 소리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안젤리카 마리는 27명의 아기 엄마를 대상으로 엄마가 던스탄 아기 언어를 이해하고 있을 경우 육아 스트레스에 효과가 있을지 4주간 추적 연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던스탄 아기 언어를 배운 그룹과 던스탄 아기 언어를 배우지 않은 그룹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연구했는데요. 연구 결과를 보시기 이전에 이렇게 육아에 필요한 연구 논문을 손쉽게 그리고 심지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논문 육아 채널을 구독하는 것입니다. 다시 연구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두 그룹의 4주간의 스트레스 지수 변화를 지켜보았을 때 던스탄 아기 언어를 배우지 않은 엄마의 스트레스 지수는 1.6만큼 줄었으나 던스탄 아기 언어를 배운 엄마의 스트레스 지수는 평균 4.7이나 줄었어요. 물론 이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었지만요. 또한 엄마가 던스탄 아기 언어를 알고 있을 경우 전체적으로 부모 스트레스 지수가 낮았으나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는 보여주지 못했어요. 다만 4주차에는
두 그룹 간의 차이에 대한 P값이 0.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논문에 대한 해석이 다소 필요한데요. 논문에 대한 이해를 위해 조금만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p-value, 즉 P값을 조금 의역하여 표현하면 데이터가 우연히 발생할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여기서 P값이 0.05라는 뜻은 이 두 그룹의 부모 스트레스 지수가 차이가 나는 게 우연에 의해 나왔을 확률이 5%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5%가 높다고 생각되시나요? 아니면 낮다고 생각되시나요? 그건 의사결정의 문제입니다.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부분인데요. 연구의 특성과 표본의 크기 등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P값이 0.05일 때 통계적 유의미성 여부를 분류하는 유의 수준을 0.06으로 정하면 이 통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이 되고, 유의 수준을 0.04로 정하면 이 통계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통계가 됩니다. 이보다 깊게 들어가면 통계학 수업이 될 것 같아서 이 즈음에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데이터로 돌아와서 4주차의 P값을 볼게요. P값이 0.05인데 이걸 단순히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다 라고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표본이 27명에 불과하였기에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보통 P값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또한 이 연구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연구자들도 던스탄 아기 언어의 스트레스 지수 감소 효과에 대해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외에 던스탄은 아기의 행동을 유심히 보면 아기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기가 울지 않고 머리를 도리도리 하는 것은 아기가 졸리다는 것이며, 주먹을 꽉 쥐는 행동은 배고픈 것을 의미할 수 있고, 팔을 잡아당기는 것은 무섭다는 뜻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들어 등을 활처럼 휘게 하는 것은 불편하거나 아플 때 하는 행동이라고 하며, 누워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배 쪽으로 드는 행동은 배에 가스가 차서 하는 행동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아기마다 기질이 다르고 매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기가 어리고 아직 아기와 보낸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기가 우는 이유를 알아채기 힘들 때에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기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아기가 배고픈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은 아니지만 저희 도영이는 배고플 때마다 보여주는 반응들이 있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울음소리가 되게 강해지더라고요. 먹는 걸 좋아하는 엄마 아빠를 닮았는지 주사를 맞아도 그렇게 안 우는데 배가 고프면 엄청 심하게 울어요. 그리고 이제는 젖병으로 수유한다는 걸 인지하는지 배고픈 상태에서 젖병을 보면 울음이 끝이고, 분유를 탄 젖병을 도영이한테 갖다 주면 이제는 입과 혀가 마중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아기가 배고프다는 걸 어떤 신호로 구별하시나요?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 논문을 가져와 알려드리다 보니 내용이 조금 복잡해졌는데요. 세 줄로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응 수유를 하기 위해서는 아기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던스탄 아기 언어를 알고 있으면 아기가 배고픈지, 트림이 필요한지, 아픈지, 졸린지, 불편한지를 울음소리를 듣고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던스탄 아기 언어를 이해한 부모의 스트레스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